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국토부의 놀라운 발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 통계가 화제가 됐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봤더니 91,453건이었습니다. 자, 2023년 8,723건에서 무려 4,230명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자, 외국인들이 어디 주택을 많이 갖고 있었나? 지역별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봤더니 수도권 지역이 63,931건에서 66,797건으로 전체 외국인 주택 보유의 73%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국적별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봤더니 중국인이 공동주택을 48,332호, 단독주택을 1,996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의 주택 보유가 55%를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인이 23%, 캐나다, 대만, 호주 순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주택 유형별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봤더니 아파트가 55,188건으로요. 전체 비중의 66%를 차지했습니다. 6개월 사이에 2,680호가 증가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과 큰 차이 없었습니다. 수도권 좋아하고 아파트 좋아한다는 거 외국인도 같았다는 거예요. 외국인 주택 통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 아주 큰 변화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까지도 같이 알고 계시면요. 여러분들 내 집 마련과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 동향을 보면요. 출생아 수는 19,669명, 전년 동월 대비 7.3% 감소했고요. 사망자 수는 31,16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습니다. 매월 1만 명 이상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인구 감소는 더욱더 크게 늘어날 겁니다. 왜? 사망자 수가 그동안 의학의 힘으로 억눌려 있다가 이제는 자연적인 이유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거 대표적인 부동산 폭락론의 근거가 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건 알겠다. 근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줄었을까?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인구 변화 2020년에 5,182만 명에서 2023년에 5,132만 명으로 50만 명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체류 외국인도 같이 봤더니 2020년에 203만 명에서 2023년 말 250만 명으로 47만 명 증가했다는 거죠. 왜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났을까 봤더니 외국 인력 도입을 위한 비자 도입 현황에서 나타납니다. 2021년에 5만 2천 건이었던 외국 인력 비자들은요, 2023년에 12만 원, 그리고 2024년에 16만 5천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3배로 늘어났고요. 이 비자를 통해서 일하는 업종도 늘어났어요.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업종이 있고요. 또한 물류센터 역시도 외국인 고용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요즘은 식당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흔히 볼 수 있죠. 여기에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 사람이 부족하면 돈을 더 주고 구할 생각을 해야지 왜 외국인 근로자를 쓰면서 인건비를 낮추려고 하냐, 그리고 왜 정부는 여기에 비자 발급을 늘리면서 길을 열어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것도 업종마다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조선업종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은 한국조선소가 수주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수주가 쉬운 게 아니라 중국 조선소, 일본 조선소와의 경쟁을 통해서 수주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갈수록 중국 조선소와의 경쟁이 심해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더 저렴한 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양 플랜트의 강자 싱가포르도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한민국 요즘 해양 플랜트 수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수주를 하다 보니까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한계가 직면한다고 합니다. 식당이나 택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다 경쟁 업종은 요금을 올리기가 힘들더라. 요금을 올리기 힘들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 제한되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구조개혁을 통해서 뭐 회사도 다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부작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지금 강하게 보이고요. 지금 더 많은 업종에서 이런 외국인 수요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결국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과 우리는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한 기사 볼게요. 서울 초등학교 다문 학생 비율 증가, 두 곳은 70%가 넘었다고 합니다. 서울 대림동의 한 초등학교는 신입생 72명 전부 다 다문 학생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 감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단합니다. 더 좁은 지역에 몰려 산다는 거예요. 자,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상권이 붕괴된다는 겁니다. 상권이 붕괴될 때 같이 빠져나가는 게 바로 의료시설이에요. 자, 의료시설이 부족해지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된다? 살 수 없는 지역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의료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내가 그 지역에 병원이 없어서 차를 타고 한참 가야 되고 거기서도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된다, 또는 응급 서비스를 받거나 큰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될 있을 경우에 과연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요인 외에도 내국인과 외국인 거주지가 나눠지게 될 겁니다. 특정 국가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거지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미국만 가더라도 한국인이 몰려있는 곳, 일본인이 몰려있는 곳, 중국인이 몰려있는 곳 다 따로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런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가 있을 것이고 내국인이 선호하는 주거지가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인구 감소에 대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연못의 예를 들어볼게요. 연못 안에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이 연못에 물고기가 줄어드는 것이 인구 감소일까요? 그래서 이 연못 안에 물고기가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한민국 인구 감소는요, 연못의 물과 물고기가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지역도 인구만큼 같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 상당수가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도권 아파트 부정적으로 보는 무주택자들만 살까요? 여러분들이 안 살면 유주택자가 삽니다. 유주택자가 자녀 시켜서도 사고요, 지방 사람도 삽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자녀가 고등학생만 돼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자녀들의 수도권 집 걱정부터 하면서 열심히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도 주택 매수에 적극적이라는 거죠. 살고 싶은 아파트를 가지고 싶은 것은 다 똑같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부동산 공부의 시작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강이 이런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부터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6억대, 7억대 수도권 아파트에서 어떤 단지들이 선호도가 높은지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확실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